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57조 X축, Y축, 원점,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에 관하여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여러분 대칭 이동이 아니고 평행 이동이었죠. 평행 이동은 두 가지가 있더라. 옮기는 대상이 점이냐 아니면 도형이냐에 따라서 평행 이동을 하는 방법이 달랐던 거 생각나죠? 이번 시간에는 대칭 이동이라는 단원입니다.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은 다르죠, 여러분. 평행 이동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 점과 도형을 나란히 평행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이라면,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그것에 어떤 것에 대하여 움직여라. 그죠? 대칭이 되게끔, 반대가 되게끔 움직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대칭 이동의 의미를 잘 알고 대칭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선 교과서에 있는 간단한 그림부터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요. P라는 점, X, Y라는 P라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교과서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좌표 평면 위의 점 P를 한 직선이나 또는 한 점에 관하여 대칭인 점으로 옮기는 것을 바로 그 직선이냐 또는 그 점에 대한 무엇이라고 한다. 대칭 이동이라고 하더라. 됐어요. 그러면 이때 점 P를 점 P''로 옮길 거예요. 됐어요. 점 P를 점 P''로 옮기는데 무엇에 대하여? 한 직선에 대하여 옮겨도 되고 한 점에 대하여 옮겨도 되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평행 이동과는 살짝 다른 개념이 보이나요? 평행 이동이라고 하였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나란히 평행하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냐, X축이냐 Y축이냐, 그 다음 그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여야 하느냐라는 평행 이동이 있는 평행 이동의 개념이 있다면, 대칭 이동에서는 P라는 점을 P''로 옮기는데 무엇에 대하여? 어떤 직선이나 어떤 점에 대하여 대칭이 되게끔 옮기는 것을 대칭 이동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앞에 평행 이동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평행 이동에서는 어느 방향, 그죠?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방향과 거리가 있어야지만 평행 이동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면 여기 대칭 이동에서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직선 또는 한 점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대칭 이동하게 하는 그 기준이 점인지 직선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술형 주관식 쓸 때에도 무엇에 관하여 대칭 이동했다가 있어야 되겠지. 그냥 대칭 이동했다라는 말만 있어서 안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평행 이동을 말할 때에도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인지가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칭 이동으로 다시 가서 살펴보면 이때 점 P라는 것은 X, Y라는 점 P가 있습니다. 이때 점 P를 대칭 이동하고 싶어요.
대칭 이동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무엇에 대하여 대칭이냐, 직선이냐, 점이냐 라는 대칭이 되게끔 하는 그 기준이 명시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갑니다. 점 P라는 점을 이번에는 선생님은 X축에 대하여 대칭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하세요. 점 P라는 점을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한다라는 것은 X축으로 이렇게 점 P를 접었을 때 점 P가 어디로 가겠느냐? 여러분 나란하게 이 X축으로 접었을 때 이 X축에 관하여 대칭이 되게끔 하는 점은 누가 보더라도 뭐가 될 것이다? 바로 P-P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요점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점 P가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P1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칭 이동을 하였을 때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였을 때의 P1의 좌표는 X좌표는 같고 Y좌표는 얘는 플러스 Y라면 얘는 마이너스 Y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였을 때는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Y가 되더라. 왜? 그림 보면 나오잖아요. 이것을 대칭 이동하였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것이죠. 됐습니까? 따라서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Y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Y축 대칭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P라는 점을 Y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여라. 그러면 Y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P2가 되는 게 보여요. 갑니다. P2가 되더라. P2라는 것은 이 Y좌표는 같아지고 나란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Y좌표는 같고 무엇이 반대입니까? 얘가 플러스 X였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됐어요? 따라서 Y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X의 부호가 바뀌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되더라. 이제 됩니까? 따라서 이때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Y의 부호가 바뀌고 그 다음 두 번째 Y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의 부호가 바뀌고 지그재그 반대죠.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무엇에 관하여? 원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원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여기 또 친절하게 설명이 나오죠. 원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다는 것은 X축에 대하여 대칭한 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것과 같다. 여러분 순서는 상관없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원점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X축하고 Y축 이동, 대칭 이동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X축 대칭 이동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을 한 것을 원점 대칭 이동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부호가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 이동을 하여 X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원점 대칭 이동이라고 하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다시 갑니다. 점 P가 있어요. X, Y가 있어요. 점 P를 X축에 대칭 이동한 후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됩니까? P3가 되죠. 또 갑니다. 이 P라는 점을 Y축에 대칭 이동한 후 그 다음에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니까 또 뭐가 됩니까?
P3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X축, Y축 대칭 이동을 한 번씩 한 것이라서 이와 같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이 있습니다. 1,2라는 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갑니다, 여러분. X축 대칭 이동을 하여라 라고 한다면 1,2에다가 어디에다 부호를 바꾼다? X축 대칭이면 X축 대칭이니까 누구의 부호가 바뀌더라? Y의 부호가 바뀌더라.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X축 대칭이 아니고 Y축 대칭 이동을 하여라 라고 한다면 1,2였지만 Y축 대칭을 하니까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습니까?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습니까? X의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더라. 한 번 더 갑니다. 원점 대칭을 하고 싶습니다. 이걸 갖다가 원점 대칭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1,2라는 것은 원점 대칭은 X축 대칭 이동한 후 Y축 대칭 이동한 것이니까 한 번씩 번갈아 하였을 때 부호는 이와 같이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어느 것에 대하여 대칭이냐, 직선이냐, 점이냐가 분명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어떤 걸 내포하고 있냐면 어떤 축에 대하여 어떤 축 X축은 P와 P1의 수직이 2등분선이고 Y축은 P와 P2의 수직이 2등분선이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P라는 점을 대칭 이동하여 누구에 대해서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여서 그것이 P1이 되었다면 이때 P1과 P2를 이은 이 직선을 생각해 보면 P1과 P2라는 이 직선을 생각해 보면 대칭을 하였던 X축에 관하여 무엇이 되더라? 이 둘은 어떤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수직이고 거리가 어떻게 된다? 같아지더라. 수직이고 거리가 같다. 수직이고 2등분 되어야지만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대칭하는 대칭축이 된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대칭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하여야지만 대칭축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됐습니까? 따라서 교과서 157쪽에 보면 대칭 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떤 점에 대하여 우리는 대칭 이동을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죠. 따라서 어디로 갈까요? 밑에 문제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점을 X축 또는 Y축 또는 원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문제 1번에 주어져 있죠. 그러면 갑니다. 이제 부호를 바꿔야 돼요. 첫 번째 X축 대칭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 대칭을 할 것이고 세 번째 원점 대칭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X축 대칭은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려요. 교과서에 있었던 그 그림 생각나죠? X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게 X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위에 있는 마이너스 2,5라는 이 점을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무엇은 같겠어요, 여러분? X좌표는 같고 무엇만 반대일 것이다? Y좌표만 반대일 것이다. 마이너스 2,5라고 그대로 하고 난 다음에 X축 대칭이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2,5를 Y축 대칭하여라. Y축 대칭이니까 Y축에 관하여 대칭이니까 이 점이 어디로 갈 것이다? 1위로 가겠죠. 됐어요. 따라서 X의 부호가 반대가 될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마이너스 2,5인데 원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여라 라고 했으며 원점 대칭은 부호를 몇 번? X축, Y축 모두 바꿔야 되는 거죠. 따라서 1번을 답을 정리하면 X축 대칭을 하여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됐어요. Y축 대칭을 하여라 Y축 대칭은 X의 부호를 바꿔라. 그 다음 원점 대칭을 하여라 XY 부호 둘 다 바꿔라. 됐어요. 그 다음 2번과 3번은 빨라집니다. X축 대칭을 하여라 Y의 부호를 바꿔라. Y축 대칭을 하여라 X의 부호를 바꿔라. 원점 대칭을 하여라 부호 모두 바꾸어라. 그 다음 3번 갑니다. X축 대칭을 하여라 Y의 부호를 바꿔라. Y축 대칭을 하여라 X의 부호를 바꿔라. 원점 대칭을 하여라 라는 것은 X, Y의 부호를 모두 바꾸어라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 1번 점들에 대한 각각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개념에 입각하여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교과서 158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58쪽. 158쪽에 보면 앞에서는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여라 하였다면 이번에는 대칭 이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점이 아니라 무엇에 관하여 도형을 한번 대칭 이동해 보아라 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도형 F가 있는데 볼까요? 이런 곡선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 파란 곡선이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니까 이와 같이 빨간 곡선 F''로 가겠죠. 됐어요. 따라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대칭이 되게 움직이라고 했으니 앞에서 대칭이 되게 움직이라고 하였으니 어떤 도형을 X축이든 Y축이든 원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여라고 하였으니 그 원래의 도형과는 당연히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합동이 되어서 완전히 포개어져야 되겠지요. 따라서 도형의 방정식,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점을 P라고 두고 평행 이동한 점을 P''라고 한 다음에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여라 라고 했으며 Y의 부호를 반대로 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X, Y에 관하여 나타내며 마찬가지로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Y의 부호가 반대였다면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Y의 부호가 반대로 되더라. 그래서 앞에서 한 것처럼 점의 대칭 이동했던 거와 같이 도형의 대칭 이동은 똑같아지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보면 X축 대칭 이동을 하여라. 무엇을? 도형을 X축 대칭 이동하였다면 Y의 부호를 반대로 하면 될 것이고 됐어요. Y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여라 라고 한다면 X의 부호를 반대로 하면 되고 점이랑 똑같죠. 점의 대칭 이동과 같습니다. 원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여라 라고 한다면 원점이라는 것은 X축 대칭 이동하고 Y축 대칭 이동을 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x의 부호도 반대, y의 부호도 반대로 나타내면 되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평행이동에서 도형의 평행이동만 좀 조심하면 나머지 것들은 점의 대칭이동, 도형의 대칭이동은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면 되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제 1번 갑니다. 예제 1번. 원이 있습니다. 원이라는 도형이 하나 있는데 이 원을 갖다가 각각 x축, y축, 원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을 구하여라. 그럼 얘들아 여러분 원을 대칭 이동하였으면 그것은 그대로 뭐가 됩니까? 원이 되는 거죠. 여기 아주 이쁜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 여러분 보여요? 자, 교과서에 보면 있는 그림인데 자세히 보세요. 자, 맨 처음에는 이렇게 까만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까만 원이 있어요.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했더니 뭐가 됩니까? 이 초록이죠. 초록이 원이죠. y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됩니까? 빨갱이 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블루 원은 뭡니까? 이때 이 원은 x축에 대칭 이동하고 y축에 대칭 이동을 하거나 또는 y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고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였거나 어쨌든 이 노란 맨 처음에 있던 이 원을 갖다가 뭐 한 것입니까? 대칭 이동하여서 원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것이 바로 이 블루원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여기서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죠. 보면 대칭 이동을 해도 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변하지 않고 중심을 대칭 이동하여 구할 수도 있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문제에서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x축 대칭이니까 y의 부호를 반대로 하자. 됐어요. 그 다음에 y축 대칭하여라. 그러면 x의 부호를 반대로 하자. 그죠? 원점 대칭하여라. 그러면 x도 반대, y도 반대로 하여라 라고 해서 우리는 식을 정리하여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그림으로도 이와 같이 우리는 대칭 이동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 2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 y축, 원점에 대하여 또 뭐하여라? 도형을 대칭 이동하여 한 도형을 또 구하여라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x축 대칭 첫 번째, 두 번째 y축 대칭,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점 대칭 이동한 거 됐어요. 자, 그러면 우선 x축 대칭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고 y축 대칭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원점 대칭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둘 다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그대로 씁니다. 됐어요. 그래서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이 바로 이 직선을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여 한 직선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y축 대칭 이동합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집어넣었으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게 되죠. 됐어요.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여 이 y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을 구했고 3x인데 3 마이너스 x가 되고 플러스 2y인데 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해서 요거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여서 우리는 원점 대칭이 되는 이 직선도 구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너무 많다 싶으면 다 플러스로 바꿔서 2y 플러스 1은 0이라고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직선을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였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무엇에 관하여 원을 한번 대칭 이동 한번 해봅시다.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y 대신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원점 대칭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요거는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3이라고 하여 이 원을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y축 대칭을 구하면 y축 대칭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고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은 3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 원점 대칭을 한 원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과 마이너스 y 제곱, y가 제곱이 아니고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은 3이니까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3이라는 원점 대칭한 원의 방정식도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 뭘 하나 해볼까요? 이때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각각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넣어서 이렇게 직접 정리해도 되지만,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때 그 원의 중심 점을 대칭 이동하였을 때 중심의 좌표를 구한다면 반지름이 같아지는 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좀 더 쉽게 구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때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여러분 얼마가 됩니까? 1, 마이너스 1이죠. 됐어요. 1, 마이너스 1이 바로 중심이에요.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점을 갖다가 갑니다. x축 방향으로 x축 대칭 이동을 하여라 라고 한다면 x 대신에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x 대신에 뭐 하면 돼요? x축 대칭 이동을 하였으니까 y의 부호를 바꿔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1,1이 중심이 되고 반지름은 얘랑 같아지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맞아요? 맞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의 좌표를 대칭 이동하여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 또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y축에 관하여 원의 중심을 한번 대칭 이동합니다. 1, 마이너스 1을 y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여라. y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x의 부호를 반대로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것이 바로 이겁니까? 됐어요. 반지름의 길이는 같고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원. 맞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갑니다. 중심이 1, 마이너스 1인데 이 중심을 무엇에 관하여 여러분 마지막에 뭘 해야 되겠어요? 원점 대칭을 하여라 이렇게 나겠죠. 1, 마이너스 1을 원점 대칭하니까 그거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두 개를 붙여야 되니까 1,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이때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1이죠.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1이 중심이 되고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의 방정식.
이와 같아지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을 직접 대칭 이동을 구해도 좋고, 됐어요.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이 복잡하다 싶으면 중심의 좌표 점을 직접 대칭 이동하여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도 그 결과는 같더라 라는 게 문제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까지 해결하고 다시 교과서 몇 쪽? 159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159쪽에 가보면 앞에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까지 하였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구해본다? 직선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인 그러한 점과 도형은 어떻게 구할까?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이 되는 점과 도형을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앞에서 여러분 뭘 하였느냐 하면 이 얘기인 거죠. 만약에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였다면 그 점 P와 P1을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였다면 그것은 P와 P1을 연결한 이 직선은 대칭축에 관하여 수직이면서 이때 대칭축에 대하여 거리는 무엇할 것이다? 같아야만 한다라는 이 대칭 이동에서 얻을 수 있는 수학적 관계식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Y는 X라는 직선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여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점 P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점 P가 X, Y라는 점이 있는데 Y는 X라는 이 직선을 말하는 거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은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P'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점 P를 이 직선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였더니 점 P를 이 직선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였더니 P'가 된다. 라는 것은 그림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 관계에서 수학식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무엇이냐? P와 두 가지가 있습니다. P와 P' 의 무엇을 구하여라? P와 P'의 중점, 다시 말하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아야지 대칭 이동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P와 P'를 연결한 이 직선의 딱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점이 어디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다? Y는 X라는 이 직선의 직선 위에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 중점이 직선 대칭축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과, 그럼 여러분 이때 대칭축과 대칭한 점들 사이 관계에서 앞에서 말했던 거 뭐가 생각납니까? 요거죠. 이거죠. 다시 말하면 무엇이다? P와 P'는 다시 P와 P'와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은 두 개는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 수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P와 P'의 기울기와 직선 Y는 X라는 대칭축의 기울기의 곱이 -1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이디어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어떤 직선에 대하여 두 개가 서로 대칭이다. 여기 보면 멍멍이가 하나 있죠. 이 멍멍이 두 개는 여기에 이렇게 축을 하나 긋습니다.
y축이라고 할까요? y축에 대하여 이 멍멍이 두 개가 뭐라? 서로 대칭이라면 됐습니까? 이 두 멍멍이 사이의 중점은 바로 이 대칭축 위에 있어야 하며 멍멍이 두 개의 기울기와 대칭축 사이의 기울기의 곱은 수직 서로 수직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칭이동이라는 이 용어를 보면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식을 머릿속에 두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이 두 가지 식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밑에 보기를 한번 보면 점 1,1을 y는 x에 관하여 대칭이동하여라 라고 했을 때 위에 결론을 보면 점 xy를 직선 y는 x에 관하여 대칭이동하면 xy를 직선 y는 x에 관하여 대칭이동하면 뭐가 되더라? yx가 되더라. xy 자리가 바뀌더라 라는 얘기죠. 따라서 1,2를 y는 x에 관하여 대칭이동하면 1,2가 바로 뭐가 되더라? 2,1이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 3번은 여러분 다른 페이지 넘기지 않고 바로 밑에다 할게요. 문제 3번 이때 각각의 점을 직선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여라. 점을 대칭 이동하면 점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것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여라?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니까 xy가 yx가 돼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지그재그 자리가 바뀌면 되죠. 1,-2가 되면 될 것이고 또 얘도 어떻게 하면 되니까? 지그재그 자리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5,3이 되면 될 것이고 얘도 지그재그 자리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 되니까 우리는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칭 이동 몇 가지 했어요? 대칭 이동 몇 가지 했어요? x축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거는 원점 대칭, 그 다음에 지금 한 거 y는 x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거 총 몇 가지? 이와 같이 4가지를 지금 배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점을 대칭 이동하였을 때 1,2가 2,1이 되더라. y는 x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도형을 fx, y, xy가 0에 대입했을 때 원점이 아니고 뭐예요? 직선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은 뭐가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직선 y는 x에 관한 도형의 대칭 이동을 구하여라 하면 fxy라는 0이 된 도형이면 y는 x에 관해 대칭 이동하면 yx는 0이라고 xy 개수를 바꿔주면 되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어떤 도형이 나오더라도 어떤 f가 되더라도 대칭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했을 때 거리는 같고 수직 이동이다 라는 얘기를 됐어요. 너무 지저분하죠. 그림으로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넘겨볼까요? 교과서 160조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 원이 하나 있는데 이때 원을 무엇에 관하여? 직선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을 구하시오. 원을 대칭 이동하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원이 되죠. 그죠? 따라서 이때 원의 방정식에다가 y는 x에 관하여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x 대신에 y를 쓰고
맞아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x를 써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좋고, 또 결국 어떤 얘기가 또 나오겠어요. 이제 알 수 있죠. 이때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뭡니까? 1,3이죠. 그럼 여러분, 이때의 이 원을 대칭 이동한 이 원의 중심은 또 뭐가 되겠어요? 1,3이었다면 3,1이 되겠죠. 맞아요. 이거 3,1 맞죠? 따라서 원 도형의 대칭 이동을 구하여라 할 때는 그 도형의 어떤 점, 원이었을 때는 중심의 좌표를 대칭 이동하여서 그러한 중심을 갖는 같은 반지름의 원의 방정식을 구해도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갑니다.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무엇에 대하여?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죠. 그러면 y는 x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x, y는 0이라는 도형을 직선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여라 라고 한다면 yx는 0이라고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 대신에 y, 얘 대신에 x라고 나타내면 되지요. 따라서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이 됩니다. 이것을 직선 y는 x에 관해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죠. 그 다음 2번 갑니다. 마찬가지 직선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이라 했으니까 x 대신에 y 쓰고 y 대신에 x, y 대신에 x를 쓰게 되면 되니까 자, x제곱 썼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됐고, 그 다음에 y제곱 썼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2y 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면 이것을 대칭 이동한 무엇에 관하여? 직선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과서 160쪽을 마무리하고 확인 문제 바로 갑니다. 161쪽 갑니다. 확인 문제. 각각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 한 점을 몇 번 해야 됩니까? 4번 해야 되겠죠. 첫 번째 x축 대칭, 두 번째 y축 대칭, 세 번째 원점 대칭, 네 번째 y는 x에 대하여 대칭. 자, 3번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x축 대칭이니까 y의 부호를 반대.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4였는데 y의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그 다음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4였지만 y축 대칭이니까 x의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2,4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2,4인데 원점 대칭이니까 부호가 x도 바뀌고 y도 바뀌어야 되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2, 마이너스 4가 되죠. 그 다음에 직선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여라. x가 y고 y가 x니까 마이너스 2 x좌표가 y로 가고 그 다음에 4라는 y좌표가 x로 오니까 4, 마이너스 2가 되더라 라는 얘기죠. 따라서 1번, 2번, 4번은 여러분이 아주 빨리 재빠르게 할 수 있으리라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다음 방정식이 나타낸 도형을 x축, y축 원점 직선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마찬가지 x축 대칭, 그 다음에 y축 대칭,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점 대칭, 마지막으로 직선
y는 x에 관하여 대칭. 자, 2번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y축 대칭이면 x 대신에 다시 x축 대칭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고, y축 대칭인 경우에는 x 대신에 부호를 바꾸고,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둘 다 해야 되고, 직선 y는 x니까 x 자리에 y를 쓰고 y 자리에 x를 쓰면 되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4x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니까 정리하면 4x 플러스 7y 플러스 1은 0이 바로 이 직선을 x축에 대칭한 직선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y축 대칭입니다. 4의 x 대신에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x 넣고 7y 플러스 1은 0 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y 플러스 1은 0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7y 플러스 1은 0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직선 y는 x에 관하여 대칭을 어떻게 한다? x 대신에 y를 쓰고 y 대신에 x를 쓴 것이 되더라. 따라서 우리는 x 먼저 쓰는 게 익숙하니까 마이너스 7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으로 나타나겠죠. 따라서 2번 하나만 하고 1번, 3번은 여러분 계속 연습을 하여서 빨리빨리 우리가 원하는 대칭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세요. 그 다음 3번 갑니다.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더니 어떤 점을 지난다? 1,2를 지나더라. 그러면 여러분 대칭 이동은 앞에서 연습 많이 해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칭 이동에서는 누구에 대한 대칭 이동인지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되죠. 원점에 관한 대칭 이동이더라. 따라서 원이 있는데 이 원이죠. 원점에 관한 대칭 이동을 하여라 라고 하면 x, y 부호를 다 바꿔야 되겠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a의 제곱 이와 같은 원의 방정식, 이 원을 누구에 대하여 원점 대칭을 하였더니 원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였더니 이렇게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는데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가 아니고 이 원을 원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였더니 이 원이 되는데 이 원 대칭 이동한 도형이 무엇을 지난다? 1,2를 지난다. x의 1, y의 얼마? 2를 집어넣으란 얘기죠. 따라서 마이너스 1 해서 계산하니까 얼마입니까? 4. 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의 제곱한 게 20이니까 얘 넘어가면 16.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니까 a는 넘어가면 플러스일 때 하면 6이고 또는 a는 마이너스일 때 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a 값은 몇 개? 2개 나오는데 여기서 양수 a 값을 구하여라 했으니까 양수 a는 6이고 마이너스 값은 버려야 되겠죠. 따라서 만족하는 a 값은 6이 되더라. 그 다음 4번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 대학 도로의 한 지점 C에서 두 건물 A, B로 가는 C에서, C가 여기에요. 그죠? C에서 A, B로 가는 지름길을 잔디밭에 내고자 한다. A에서 도로에 요 C라는 점, 요 도로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하고 여기 수선 내려서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AC 플러스 BC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도로 위에 점 C의 위치를 구하여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 나는 여기에다가 C를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C 더하기 BC 됐어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 저는 여기에다가 C를 잡을래요. 교과서처럼 이렇게 했을 때 AC 플러스 BC 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노란 C가 더 짧을까요? 초록 C가 더 짧을까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AC 플러스 BC 이때 이 각각 A 건물과 B 건물로 가는 거리가 최소가 되게끔 무엇을 잡아야 되겠다? 점 C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언제 가장 짧은 정말 지름길 최소가 되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아이디어는 바로 대칭 이동이라는 아이디어를 쓰는 문제입니다. 접근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주어진 그림을 간략하게 X축 위에 점 C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A라는 점은 여기에 있고 B라는 점은 이렇게 있다고 해서 문제와 비슷한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간략하게 한번 그려봅니다. 그러면 X축 위에 점 C를 잡는데 언제 가장 짧게 최소가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AC 플러스 BC, AC 플러스 BC, AC 플러스 BC, AC 플러스 BC 여러 가지 점에서 AC 플러스 BC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가장 짧아지는 점은 이제 갑니다. 점 B를 무엇에 관하여?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점 B를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였을 때에 A와 B'를 연결한 이 직선에 대하여 직선이 뭐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잡았을 때 이것이 바로 최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AC 플러스 BC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때 점 B를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였다라는 것은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같고 이때 이 거리나 이 거리는 같고 이때 B와 B'는 X축에 관하여 수직이 된다. 수직이 2등분이 된다라는 대칭 이동에서 알았던 수학 개념을 실생활 활용 문제에서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것이죠. B와 B'의 수직 2등분선이 바로 대칭축이 되는데 이때 AC 플러스 BC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AC 플러스 BC인데 이때 BC와 거리가 같아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B'C도 같아지는 거죠. 이때 이것이 수직이고 이것이 서로 길이가 같다라고 하였으니까 이것 또한 두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BC와 같은 값을 가지는 것이 B'C가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AC 플러스 BC는 AC 플러스 B'C와 같아지니까 갑니다. 다시 AC 플러스 BC를 구하고 싶어요. AC 플러스 BC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AC하고 BC는 AC 더하기 B'C와 같아요. AC 플러스 B'C와 같아요. A고 이게 C고 이게 B'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세 점을 지나는 최속 AC 플러스 B-C, AC 플러스 B-C의 최소값은 당연히 무엇이어야 됩니까? A와 B-를 잇는 직선 거리가 되는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찾는 C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때 AC 플러스 BC의 최소값은 B를 뭐한 대칭이동한 B-라는 점에서 AC 플러스 B-C의 최소값이니까 A와 B-를 곱게 그은 선 위에 점 C를 찍었을 때가 가장 최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C의 위치는 P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P는 이걸 P라고 했죠. 이렇게 되었죠. 따라서 이때 이 거리를 구하여라. 이 문제는 지금 이 거리를 구하는 문제인 거죠. 이 거리를 구하여라는 얘기죠. 따라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생님은 닮음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어진 거리를 보니까 얘가 500이고 그럼 5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가 300이고 됐어요. 그럼 얘는 3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까지가 6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주어진 것은 여기서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닮음인 삼각형이 보이죠. 따라서 이게 5이고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까지가 6인 거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x니까 이제 선생님이 색칠을 해 볼게요. 삼각형, 이 삼각형은 됐어요.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은 이 바깥에 있는 큰 삼각형과 무엇이 됩니까? 닮음이죠. 닮음 비는 몇 대 몇? 5대 8이죠. 됐어요.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절편 구하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선생님은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는 5대 8이더라. 그러면 이때 작은 것이 얘가 5고 얘가 8이었으니까 닮은 비가 그러면 얘는 뭡니까? x고 얘는 6이죠. x 대 6이라고 한다면 8x는 30, x는 8분의 30이 되어서 약분하면 4분의 15가 돼서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3.7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500m를 지금 5라고 했고 300m를 3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600m를 6이라고 했으면 3.75는 3.75m가 되는 거죠. 되죠? 그러면 여러분 갑니다.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랬으니까 3.75가 아니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375m가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답을 쓰면 되겠죠.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AC 플러스 BC, AC 플러스 BC, AC 플러스 BC, AC 플러스 BC, AC 플러스 BC가 최소가 되는 것은 한 점을 대칭이동하였을 때에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뭐가 된다? 같아지더라. 따라서 수직 2등분이고 같아지는 대칭이동에서 가지는 수학적 개념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우리는 AC 플러스 BC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하였지만 AC 플러스 B-C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과 같아지니까 이것은 A와 B-C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거보다 항상 같거나 크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따라서 4번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았습니다. 5번
직선을 다음 보기의 두 가지 이동에 대하여 기역 니은순과 니은 기역순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결과를 비교하여라. 이걸 1번이라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해볼까요? 됐어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의 결과를 비교해 보아라 라고 했으니까 자, 1번부터 갑니다. 첫 번째 기역부터 하고 니은을 합니다. 자, 우선 평행이동 한 다음에 대칭이동을 하여라. 그래서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뭡니까? 직선이니까 도형의 평행이동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어넣을 때 부호를 반대로 넣어야 되죠. 따라서 x 플러스 2,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이니까 마이너스 3 해서 x 자리에 y 자리에 각각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2 마이너스 3y 플러스 9 마이너스 2는 0. x 마이너스 3y 하고 얘는 없어지고 플러스 9는 0이 되어서 우선 기억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니은합니다. 직선 y는 x에 관하여 대칭이동을 하여라. 대칭이동 y는 x니까 x 대신에 y 대신에 x 쓰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y 쓰고 여기에다가 x 쓰면 되니까 x y 마이너스 3x 플러스 9는 0이 되어서 이거 결과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y 플러스 9는 0이 됩니다. 첫 번째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니은부터 하고 기억하라고 했죠. 순서를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죠. 자, 니은부터 하니까 대칭이동부터 합니다. 대칭이동 하니까 여기에다가 바꿔 집어넣으면 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그 다음 니은 합니다. 기억합니다. 기억은 어떻게 됩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니까 도형의 평행이동이죠. 그러면 x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x 플러스 2를 집어넣고 y축으로 3만큼이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됐어요. 따라서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y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이고 하면 마이너스 11인가요? 자, 그래서 니은 하고 난 다음에 기억을 하였더니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오더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역부터 하고 니은 하였을 때의 직선과 니은 평행이동, 니은 대칭이동 하고 평행이동 하였을 때의 직선의 결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두 결과가 같지 않죠. 따라서 평행이동을 하고 대칭이동을 한 거와 대칭이동을 하고 평행이동을 하였을 때 결과가 같지 않다는 것은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순서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유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섞여 있을 때는 순서를 내가 좀 더 편리하다 생각해서 순서를 바꿨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문제가 바로 5번 문제이죠. 따라서 같은 평행이동, 같은 대칭이동이 아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 있을 때는 순서에 유의하여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원평가 문제, 시험범위, 기말고사 시험범위 마지막 부분이 기다리고 있죠. 단원평가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할 테니 미리 한번 풀어보고 오면 좀 더 알찬 수업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이때까지 수고하셨습니다.